오늘 아침 브리핑 시사평론가 전희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희연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물론 월요일 기분은 좀 안 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자, 신문 일면 기사들 어떤 내용들 실렸습니까? 예, 대부분의 신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정된 내용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신문마다 일면 제목의 강조점이 조금 다른데요. 한겨레는 이재명 턱걸이로 대선 후보 확정, 경향신문은 이재명 국가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씌웠고요. 조선일보는 여후보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할 것, 중앙일보는 이재명 경선 승리 기득권과 최후 대첩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 측의 대응과 관련한 기사도 실렸는데요. 경향신문은 이낙연 캠프 무효표 처리 이의 제기, 중앙일보도 이낙연 캠프 무효표 처리 이의 제기,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는 제목으로 경선 이후에 파장이 번지는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일면의 다른 기사들도 살펴보죠. 예, 한겨레는 법인세 인하 경쟁 멈출 디지털세 최종 합의란 제목 기사를 통해서 OECD가 2023년부터 최저 15%로 다국적 기업의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돈은 벌지만 과세를 피해왔던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는 초과이익의 25%를 돈을 번 해당 국가에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로 중고 상위권 학생까지 줄었다는 제목으로 자기가 배운 교과목 내용을 80% 이상 이하는 이른바 우수 학생 중고교생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 갑니다. 16세와 17세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약률이 46.1%를 기록했어요. 예, 방역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10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요. 16세와 17세 청소년은 접종 대상 89만 8천여 명 중에 41만 4천 명 이상이 예약을 하면서 예약률이 46.1%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해당 연령대의 접종 예약은 지난 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는 29일 오후 6시 마감되는데요. 예약을 한 청소년들은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네. 임신부 접종 예약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1,506명이 예약에 참여했고요. 예약을 마친 임신부들도 오는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비롯한 백신으로 두 차례 접종을 받게 됩니다. 네, 네.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접종 완료자가 누적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예, 10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59.3%이니까요. 60%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앞서 이미 지난 8일 하루 집계를 보면 역대 최다인 109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치면서 누적 접종 완료자가 이미 3천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연령대별 접종 완료를 분석해 보면 70대는 무려 91.0% 연령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60대도 90.7%, 50대는 90.2%, 80세 이상은 80.7% 순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장년층의 경우에는 고령층에 비해서 접종이 늦게 시작이 됐었는데 18세에서 49세를 분석해 보면은요. 접종 완료율이 30대는 48.6%, 18세에서 29세는 48.5%, 40대는 48.2%로 비슷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준으로 삼은 수치가 전 국민 70% 접종 완료인데요. 네. 최근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60%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월 26일을 전후로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항체가 형성되는 2주 정도 후인 11월 둘째 주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적 전환을 하려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
관 중심도 중요하지만 뭐 소상공인 문제, 예. 자영업자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관 합동의 일상회복위원회가 13일 수요일 구성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상회복위원회가 크게 4개 분야에 걸쳐서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경제, 민생 분야, 교육, 문화 분야, 자치안전, 방역, 의료에 걸쳐서 정책의 큰 틀을 논의하고 큰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적 회복 준비를 위한 것에서 크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교훈을 삼아서 단계적이고 질서 있게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코로나19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고 있잖아요. 이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9일 동안 100억 원 가까이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요, 1일부터 9일까지 통계를 쭉 내봤더니 이미 9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라고 하고요. 와.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건데 지금 다음 달 15일 정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캐시백 신청자가 9일 기준 1,140만 명으로 집계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기준을 충족을 하냐? 거의 99%가 기준에 다 충족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정부에서 집계가 나온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캐시백 지금 오부제가 끝났잖아요. 사업 종료 전까지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2분기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지금 9개의 카드사 중 하나를 지정해서 해당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신청일과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이 되는데 사용자 대부분이 인정이 되지만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 사용 액수는 대상에 제외되고요. 그리고 이 캐시백의 정식 명칭이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뭐 연회비를 내거나 세금이나 보험료를 낸 비소비성 지출은 이른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4년간 36%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이동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예, 여기서 이제 취약계층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른바 도서, 상간, 벽지 이런 곳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36% 감축했다라고 합니다. 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궁화호 열차의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3개 노선에 36%가 감축되었는데 특히 호남선, 중앙선 운행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자, 코레일의 입장을 보면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감축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장거리는 KTX를 인용을 하거나 무궁화호는 거점역을 중심으로 환승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코레일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환승을 할 경우에는 같은 거리의 기준 요금이 2배 정도 비싼 KTX를 시민들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환승을 하려면 환승 대상이 되는 기구가 어쨌든 가격이 같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코레일의 수익성 제고도 물론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네. 경부선, 서울, 부산 노선을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KTX의 운임 요금이 59,800원인데 무궁화호는 28,600원으로 2배 이상 비쌉니다. 물론 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효용성을 따지면 이게 비싸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당장 현금이 아쉬운 노익이라든가 저소득층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접근성이라고 하죠. 교통편이 많지 않은 이른바 시골의 경우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고속철 환승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궁화호에 대한 이른바 벽지 노선이 감축되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접근성 감화를 위해서는 무궁화호 열차 편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86년 만에 언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2명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인물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이 중 수상자 중 한 명은 러시아 일간지 기자 출신인 무라토프입니다. 1993년 동료 10명과 함께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를 설립한 인물인데요. 지금 콤모몰스카야 프라드라는 곳의 소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라토프를 중심으로 이 러시아 기자들이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부패, 권력 남용을 파헤치고 있고요. 심층 조사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독립 언론사에서 언론인이 총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인물은요. 필리핀 출신의 CNN 아시아 지국장을 지낸 인물 마리아 레사입니다. 2012년 탐사 저널리즘 전문 언론사인 레플러를 공동 설립해 이끌어 왔는데요.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필리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 기조로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두테르테 정권이 마약 소탕이나 명목하에 인권을 유린하는 과정을 마리아 레사를 비롯한 관련 언론인들이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었다고 하네요. 이 마리아 레사가 정권을 계속 비판하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탄압, 구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석방을 위해서 보석금도 10번이나 냈다라고 하는데요. 언론인의 노벨 평화상 수상 193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단체 한 군데에 준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준다든지 그랬었는데 노벨 평화상이 이번에는 각각의 나라 2명의 언론인에게 주어졌네요. 5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해온 인물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기부자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어제 보니까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건데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일한 한 주무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2016년 설부터 매해 명절마다 동구청에 얼굴 없는 기부 천사가 쌀을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쌀이 2,500만 상량인 650호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올해는 설 명절에 이어서 또 봄에 쌀 50호대를 더 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쯤에 이 기부자의 손길이 끊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신 다른 기부자가 나타나서 쌀 100포대가 또 배달 트럭이 구청 마당으로 도착을 했는데 다만 담당 공무원이 보기엔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름이라던가 얼굴 같은 걸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담당 공무원이 정말 연락처라도 확보해서 간직하고 있었어야 됐다.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이 기부자의 안부나 근황을 아는 분은 꼭 동구청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라며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알아봅니다. 굿모닝 스포츠. 황선우 씨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나요? 황선우 선수가 전국 체육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수영 자유형 50m, 계영 800m에서 우승을 했죠. 예, 벌써 2관왕입니다. 황선우가 어제 경북 김천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102회 전국 체육대회 수영 남자 고등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서울 대표로 나섰는데 22초 23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단체전인 800m 계영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선우의 주종목이 자유형 100m, 200m예요. 네. 12일이죠. 개인 혼영 200m, 계영 400m, 10살 홍계명 400m까지 총 5종목을 뛰게 되는데 다만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금 고등부 경기만 개최된다는 거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우 선수가 이 다관왕과 함께 한국 신기록을 경신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전희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